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베테라의 추억, 이 트럼프의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있어서 이 미국 채권, 재무부 채권이 리스크 프리 에셋, 즉, 세상이 두 쪽 나도 이 국가 채무, 미국 재무부는 돈을 갚는다 하는 그 절대적인 신용도 있잖아요. 그걸로써 우리가 먹고 살아왔었는데, 그거를 저버리는 날이 올 수도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적인 CEO의 심리학 이런 거 CEO의 지도자의 특질이 회사 운영에 미치는 것, 재무적 위험에 미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도 좀 더 추론해 보면 그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이 사람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뇌피셜을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챗GPT가 제 주문에 따라서 심플슨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배짜라 하고 들어 누운 거예요. 저는 이제 US National Debt가 34 trillion dollars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과도한 이제 국가 채무 내가 그걸 굳이 갚아야 되니? 달러 패권을 위해서 그 달러 패권을 잡는 걸로 인한 베네핏이 있는가 하면은 달러 패권을 쥐는 것 때문에 미국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도 또 만만치 않게 많을 거 아닙니까?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이 중에 코스트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배째고 들어눕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 라는 판단을 그런 불충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CEO의 심리학 이 차원에서 어떤 점들이 밝혀졌는가? 그리고 CEO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추론해낼 수 있을까를 한번 보면은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배째의 추억이 있다는 거죠. 배째라. 이 사람이 사실은 이게 그 과거에 자기 회사 운영을 하면서도 이 배째라를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갖다가 몇 번을 시전했는데 한 여섯 번쯤 된다는 겁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보시면은 힐러리 클린턴과 프레지던셜 디베이트를 2016년에 했을 때에 이것이 좀 불거졌었는데 그때 이제 네 번이냐 여섯 번이냐 그래갖고서 이제 왈가왈부했었거든요. 데이터를 좀 찾아보면은 타지마할 카시노 이게 아틀란틱 시티에 있는 타지마할 카시노 이걸 가지고서 디폴트 선언했던 거가 대표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때 자기가 빚을 다 갚느라고 허덕이지 않고, 이렇게 전략적인 디폴트 파산 선언한 거가 오히려 That was a smart move. 그러면서 적반하장격으로 그게 스마트한 초이스였다. 레셔널한 초이스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저 뭐예요. 이 limited liabilities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인 이상, 이게 뭐 끝까지 다 이게 이제 그걸 다 갚느라고 난리 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적당한 시점에 있어서 옵티멀 디폴트를 갖다가 이 디클레어를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하는 그죠?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가 낫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벙 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사실은 91년에 타지마할 이 카지노를 갖다가 디폴트 선언한 게 있었고요. 그때가 3 billion dollars in debt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4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배째라 했었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 캐슬이라는 걸 또 이제 배째라 했었고요. 그게 338 million dollars in bond 그랬는데 이제 말하자면 한 이게 5천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트럼프 플라자 앤 카시노 그랬는데 92년에 250 million dollars in debt 이것도 또 배째습니다. 그 다음에는 플라자 호텔 있죠? 이게 어디 있는 거냐 하면은 이 뉴욕시티 맨하탄에 있는 그겁니다. 그 유명한 이건데 그것도 배째라. 한 게 550 밀리언 달러인 데트를 갖다가 배째했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호텔스 앤 카시노 리조트스 2004년에 또 와가지고 1.8 빌리언 달러인 데트 그러니까 그 뭐예요? 이 2 빌리언이면은 2.5조 원 정도 그 다음에는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스 해가지고 2009년에 또 디폴트를 냈거든요. 이건 이자 지급액만
53 빌리언, 밀리언 달러입니다. 역추적해 보면은 뭐 5% 이자율이라 그랬으면 한 1 빌리언 달러쯤 되는 debt 이거를 갖다가 짠 거라는 거죠. 그랬던 전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럼 6번씩이나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못 갚겠다. 그러고서 그냥 들어 누워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 근데 그거의 압권은 사실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게 영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92년도에, 나 홀로 집에죠? 맥컬리 컬킨 나왔었고, 어, 뉴욕에서 길을 잃었다 하는 건데, 거기에, 카메오 출연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게 어디냐 하면은 자기가 운영한다는 플라자 호텔이라고 자랑스럽게 나왔던 그 호텔이에요. 그게 바로 영화 촬영한 그 시점이 바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그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철면피 적반하장에 거의 뭐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런 그 뭐랄까,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많이 힘든 그런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의 이제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CEO 혹은 경영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리고 젊었을 때 배운 거 평생 반복적으로 써먹는다. 뭐, 배운 게 도둑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해보니까 그 위험한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죽더라. 더 해.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개인사 차원에서도 그렇지만은 CEO라든가 지도자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거가 보시면은 말맨디에이라는 지금 아메리칸 파이낸스 어소시에이션 최고의 파이낸스 학회죠. 거기 학회장님이십니다. 하버드 법대 박사이신가요? 하버드 경영대 박사고, 그다음에는 로스쿨, 그래가지고 JD까지 있으신 엄청난 천재 교수님이죠. 버클리 이제 대학원 교수님인데, 이분이 낸 논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Depression Babies 해가지고 이제 대공황 시절의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CEO가 돼서도 무차입 경영을 고집하더라. 왜냐하면 젊었을 때 경험이 저기 뭐야, 대공황 때 유치원 다니면서 보니까는 대공황 당시에 다 깡통 차신 분들의 공통점이 빚을 졌던 분들이다. 그러니까는 처절하게 배운 거죠. 빚을 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평생 가봐야 이 사람들은 빚을 안 지고 살고 회사를 경영해도 무차입 경영으로 어, 회사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더라. 이게 3살 버릇 8까지 가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early life experience가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또이 핀란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칼룬키, 피코 이 두 교수님들이 연구한 건데요. 개인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을 했던 CEO들이 보면은 더 회사를 부도낼 확률이 높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분석을 해보면은 자기 과신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 CEO가 원래 보다 더 오버 컨피던트한 분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더 오버 컨피던트, 자기 과신이 심하신 분들, 공격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채무 불이행을 자꾸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이 뭐 한 달 연체되고 2달 연체되고 뭐 잠깐 내가 일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에 미스했어. 이런 수준의 거가 아니에요. 8개월, 9개월 지나서 당신 연체됐다니까 그러고서 기록으로 들어가고 난리가 나는 그런 거만 갖다가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깡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좋게 말해서. 이게 배짱으로 버티는 거예요. 배짱. 그죠? 이제 어나더 레벨인 분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민폐를 끼친다는 거죠.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부도낼 확률을 더 높이더라. 이런 분들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하는 겁니다. 개인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 과신이 들어서서 이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 여기서나 저기서나 민폐를 끼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전에 부도 내봤던 CEO들이나 이제 이사진들 있잖아요. 보드 오브 디렉터 멤버들이, 현재 회사의 부도 확률도 높이더라. 그러니까는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배째.
이런 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분들이 스웨덴 데이터를 활용한 거죠. 거기에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쪽은 개인 데이터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개인 디폴트라든가 회사 차원에서의 디폴트에 냈던 것들, 그런 추억들,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회사 차원의 거하고 어떻게 되는지 전후 관계 따져가지고 이런 발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오버 컨피던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뭐예요? 자기 과신이 이런 모든 걸 움직인다는 거죠. 개인 행동에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안 한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놈은 없다 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가 된 나라의 대표가 된 그 트럼프의 경우는 그죠? 어떤 상황이 되는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 중반까지 해가지고 미국 정부의 government debt, 그죠? debt ceiling이 있는 거죠. debt ceiling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국회에서 상원 하원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재무부에서 빚을 질 수 있다 이런 거에 한도를 설정하는 거죠. 안 그러면 과도하게 부채를 져가지고 나중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는다든가 온갖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버넌 디폴트가 난다든가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걸 막아놓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타결하는 그 협상 벌이고, 협상 안 벌어지면은, 가버먼트 셧다운 돼가지고, 뭐, 캘리포니아가 뭐, 셧다운 됐네, 뭐, 주정부 청사가 문 닫았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빚을 지는 건데, 이게 말이 그렇지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거다 하는 이런 구조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디폴트 안 내고서 자꾸 이제 올려가는 와중에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디폴트 내라 그리고 배째 이럴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 들어선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살짝 드는 거죠. 트럼프 1.0 때는 어땠느냐 하면은 예스맨들이 없었다. 트럼프를 막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좀 지금에서 깨닫는 거죠. 어 그러고 나선 바이든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스맨들이 다 사라진 거죠. 숙청 보내는 거라고 봐야 되나,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럼프를 그나마 손발을 좀 묶었던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러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바라는 바가 뭐예요? 아이디얼 한 거는 딕테이터 같은 위치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의 푸틴 같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 참 좋은 시스템이야. 막 이러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지금 예스맨들한테 둘러싸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성향이, 자기의 성향이 발산되고 나타나게 되거든요. 회사들도 가버넌스가 안 좋은 회사일수록 CEO의 성향이, 회사의, 팔리시의 그 전략적인 행동,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디폴트라든가 M&A라든가 이런저런 그 리스키 테이킹 하는 활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US 가버먼트의 넷 같은 것도 저기 트리플 A 레이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리스크 프리 에셋이야라고 교과서적으로 배워왔는데 그 지위를 이제 넘겨줘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이게 사실 배째라고 이제 막 그럴 수 있는 게 크레디블 스레트가 되는 상황은 아닐까. 물론 쨍이야 하겠어요. 미국의 역사와 전통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인스티튜션이 워낙 스트롱한데 이런 일은 없겠지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불신하는 독일이 뉴욕 보관 중인 금괴를 인출하려는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자기네들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둘게라고 다시 또 반복을 하지만은, 그런 김에 보시면 뉴욕 연준의 지하 금고에 있다 그러는데, 뉴욕 연준 빌딩이 이렇게 생겼고, 지하 금고가 저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뉴욕 연준은 월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거죠. 하우스 오브 모건 월스트리트이 여기에 있으면은 바로 몇 블럭 지나서 저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금 보관소는 사실은 포트 낙스에 여기에 있다고, 켄터키에 이제 미국의 한복판에 있는데, 옥수수밭
저 안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미국의 금괴가 되겠고, 여기에 뉴욕시티에 있는, 그죠? 맨하탄에 있는 거는 외국 중앙은행들의 금을 여기에다 보관하고 있답니다. 지하 뭐 80피트라고 했으니까 한 지하 30m 내려가는 건가요? 그런 밑으로 쭉 파고 내려가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하여튼 간에 그래서, 뭐, 배째라, 이거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미국이 이제 그 재무부 채권 이것이 절대적인 리스크 프리 에셋으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살아왔었는데 그렇던 지위가 이제는 뭐 그 피치만 해도 아니면은 무디스만 해도 그 조금씩 레이팅을 좀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욱더 현실화가 되는 거 아닐까? 최소한도 뭐 배째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크레딧 레이팅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심대하게 의문이 가는 시절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뇌피셜을 굴려봤습니다. 행동재무적인 CEO의 심리, 대통령의 심리 이런 걸 분석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또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